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드론에 대해서 어, 개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드론 이론적인 것부터 해서 드론을 그 제작하는 과정, 그리고 상품, 플러스 드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해보고, 차후에 시간이 되면 조립하는 과정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품이고, 그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생산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드론 하면 요즘은 뭐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서 이 드론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변에 누구나 옆에 내가 바로 옆에 누군가가 바로 드론을 활용을 해서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확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보면 사실 일상화 되어져 왔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 일상화 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제약 조건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에 이게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한테까지 보급이 돼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의 보급처럼 물론 드론이 다 보급되기는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활용도가 매번 뭐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막 이렇게 막 쓰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미래에 이제 누구나 타고 다니는 드론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면 아직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전문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론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 일단 그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꾸준히 운전면허증의 그런 운전 드라이버 라이센스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 더 보고 확산이 더 돼야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으로 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뭐 자격증 같은 경우는 누구나 좀 따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자격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갖고 드론 자격증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드론의 이제 그 조종사 자격증과 그 다음에 드론 이제 교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꾸준히 더 드론을 진행을 해서 그 단계별로 자격증이 있는데 계속 자격증을 따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격증 얘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드론은 뭐 우리가 항상 알고 있듯이 이렇게 이제 십자로 돼서 이쪽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 이쪽에 프로펠러, 이쪽에 프로펠러,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어서 총 4개의 모터가 있고 그 모터의 프로펠러가 이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비행을 하는 게 이제 드론이에요. 이걸 이제 프로펠러가 4개다라고 해서 이제 쿼드가 이제 4의 어원인데 그 4개의 프로펠러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쿼드커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화살표 방향으로 지금 프로펠러의 방향을 설정을 해줬는데요. 드론의 쿼드커터는 이쪽 이게 정면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뒤쪽이고요. 정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프로펠러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그 방향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요. 이쪽은 뒤로 회전하는 이런 개념으로 비행을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뭐 후진, 뭐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든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프로펠러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드론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프로펠러의 그 퍼포먼스, 그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이제 드론에 나르는 그 토크라든가,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행할 때의 안정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죠. 근데 아직도 이 드론은 약간 이제 뭐랄까 불안정한 그런 기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 비행을 하는데 완벽하게 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드론을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른 감은 있는 거죠. 어쨌거나 드론은 이런 형태로 치워져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제어기가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제 제어기가 이제 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 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실 이 제어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 제어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제어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드론 제어기도 이제 직접 우리가 프로그램부터 해서 코딩을 다 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이제 있고요. 자, 그러면 드론의 개요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자, 드론은 이 순서대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은 드론의 기원을 보면 이제 드론은 이제 우리 무인 항공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타면 드론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항공기 개념으로 약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드론 하면 이제 무인 항공기 의미를 하고요. 1930년대에 이제 원격 조종 비행기 퀸스비라는 데서 이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드론 하면 이제 벌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드론에 이제 그 비행하는 소리가 윙 하는 이제 벌이
날개짓을 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드론은 이제 그런 벌의 그런 의미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 드론을 가지고 우리가 군사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뭐 이 드론 한 대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죠. 안에 이제 폭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무인으로 폭격을 하는 이런 용도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국내도 도입을 추진을 해서 들어와 있고요. 민간용도 있고 뭐 군사용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원격으로 조종을 하는 게 이제 무인 항공기고요. 또 자율 비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포지싱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비행을 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항에서 만든 드론인데요. 유인 자율비행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긴 알겠지만 이 항은 사실은 그 요 탑승용 드론을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폭발적으로 인기를 매스컴화를 시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드론의 한계는 배터리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거의 많이 가야 한 20분, 15분, 20분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저렇게 드론을 만들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걸 상품화를 하기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그래서 중국 회사고요. 이게 주식 상장까지 돼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회사가 허위 상장 이런 이유로 지금 주가가 완전히 많이 떨어져 버린 상태죠. 결국은 사업화는 앞으로 좀 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펠러의 구조로 가는 드론도 있지만 우리 영화에서 보는 이제 뭐 이런 제트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구동하는 그런 드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유인 드론은 이렇게 이제 프로펠러 구조이긴 한데 모터라는 거죠. 이게 모터 구조는 좀 안정성 부분에서는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애들이 이런 외형까지 디자인을 아주 잘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인 드론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항 거의 드론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항 드론을 갖다가 한강에서 많이 쇼를 했었죠. 근데 뭐 실제 유인 드론이긴 한데 사람 타지는 않았죠. 사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 프로펠러가 지금 상하로 해서 두 개씩 한쪽에 총 이제 8개가 붙어서 나르는 구조인데 이 구조가 우리가 이제 X8이라고 합니다. X8은 좀 안전한 구조로 비행하는 그런 드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상하 프로펠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드론의 역사를 보면 이제 1910년대 1차 세계대전 때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18년도 에 이제 무인 소형 보급기로 나왔고 1939년도에 이제 대량 생산도 했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그런 모델들부터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드론이 이제 전장에 계속 쓰고 있죠.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그래서 드론 자체는 사실 예전부터 나와서 언급이 됐던 거였었고요. 주로 이제 이런 군에서 활용되고 있던 거가 이제 민간으로 내려와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고요. 뭐 82년도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 때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행체 구조가 주로 대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행체를 해서 이렇게 이제 쏴서 날려서 비행을 하는 이런 개념들이 강했죠. 왜냐면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프로펠러 구조들은 오랜 시간 떠 있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 형태로 돼야만 활공을 하기 때문에 오래 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군사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날개가 있는 거죠. 비행기 날개가. 그래서 이 기체가 이제 이렇게 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죠. 구동체가 계속 구동을 하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프로펠러 그러니까 플러스 날개가 이제 있는 이런 구조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0년대에 이제 군사용을 민간용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시라든가 연구, 개발, 촬영, 범죄 수사, 물류, 통신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세계 드론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아주 빠릅니다. 32%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0년대에 20년도에 오면서 시장 규모가 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DJI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DJI가 드론 분야에서는 아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 드론을 밀어내는 그런 양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드론의 시장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제 계속 쓰려고 하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의 2배 이상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드론은 크게 우리가 회전익 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나뉩니다. 회전익, 고정익, 틸트로터 이렇게 이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드론이 이제 구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전익이 될 수도 있고 고정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로 이제 고정익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펠러 날개에다가 이제 그 기체의 날개에다가 프로펠러를 고정시켜서 이제 비행하는 방식이 주로 고정익들이 많아요. 고정익들은 운행 시간이 좀 길죠. 그래서 주로 정찰 드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요. 당연히 얘들도 소형이고요. 회전익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프로펠러들 날개가 있게 여러 개가 멀티로터들이죠. 주로 소소형이고요. 주로 표적 드론을 쓰고 있고 틸트로터는 이제 프로펠러가 상하가 수평과 수직으로 이제 움직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중형들이고 감시 드론 이런 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드론들 미국은 주로 이렇게 군사용으로 많이 썼다가 최근에 이제 민간용으로 내리면서 일반 촬영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이런 쪽에 확대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물류회사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배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드론의 사용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미국이
상용화를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0여 종의 이제 드론을 운영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드론 하면 조그만 드론인데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런 조그만 드론은 아니고 아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뭐 중국 같은 데서도 이런 이제 글로벌 호크라고 하죠. 미국 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호크처럼 아주 큰, 그리고 고도도 상당히 높게 올라가서 비행을 하는, 그리고 비행 거리도 뭐 7,500km 이상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도 계속 그 드론을 만들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좀 특이한 게 틸트로더 무인 항공기를 개발을 해서 90년대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썼고요. 지금은 뭐 그 군용도 있지만 이제 민간용으로도 활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직 이착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가 이제 수평으로 또 회전을 해요. 90도. 그래서 전진할 때는 또 전진하게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그게 좀 가격이 좀 문제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실제 비행기처럼 나르는 이제 이런 타입들 고정익들이 좀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은 이게 이제 한국에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비행체들은 주로 카이에서 많이 하고 있죠. 카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투기나 헬리콥터나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아주 그래도 이제 많이 성장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이런 드론부터 해서 개발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드론에 대한 거가 더 발전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폐쇄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도 많고 그래서 연구하거나 실제 활용을 해서 보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 옆에 있는 요 모델이 틸트로드예요. 여기가 이제 요 프로펠러가 지금 위쪽으로 향해 있는데 얘가 이제 꺾입니다. 90도가. 아까 볼 땐 작아 보이지만 실제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하고 요 프로펠러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사람 사이즈가 나오네요. 그죠?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험하기도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론 분류를 좀 보면 분류는 주로 운용 목적과 구동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형태, 기체의 크기, 중량, 그 다음에 이제 비행 고도, 가는 고도 등 이런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든 그 기체들은 주로 이제 150kg, 무게를 따지면 이제 150kg 을 기점으로 이제 무인 항공기, 그러니까 대형으로 포함됩니다.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무인 비행체, 드론, 중형과 소형, 초소형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래서 150kg 이하냐, 150kg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제 무인 항공기의 대형으로 구분을 할 건지, 아니면 무인 비행 장치로 소형 중형 밑에로 포함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드론 하면은 주로 150kg 이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거의 무인 항공기에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분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드론 자격증은 이제 무인 비행 장치인 150kg 이하인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하도 이제 구분을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12kg 이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12kg 이하인 경우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분류가 꽤 나눠져 있고요. 12kg 이상, 150kg 이하인 경우는 중형으로 이제 따지게 되고요. 12kg 이하인 경우는 이제 소형, 이제 초소형 이렇게 나뉘고 있죠. 그래서 그 무게에 따라서 좀 나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 가능한 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이런 드론 같은 경우는 150m 이하에서만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그 150m 이상부터는 우리가 일반 항공기들, 대형 항공기들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지키면 법적인 규제가 따르고 있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천차만별이죠. 뭐 무인항공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요. 그리고 민수용하고 군사용으로 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150kg 이상인 거는 유인 그 산업 유인기 산업하고 거의 유사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kg 이상 150kg 이상이 되면 무게가 상당히 큰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이다 라고 하면은 유인기 산업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전산업,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성도 틀려요. 단일 파티션, RTOS라든가 이런 펌웨어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더 올라가면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항공기 수준의 그런 OS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드론의 분류를 보면 중량에 따라서 비행 승인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25kg 이하냐, 25kg를 초과했느냐, 당연히 150kg 이하를 우리는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kg 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하고 25kg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차량용이라든가 이런 소형 타입인 경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사업용이나 비상업용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결국은 상업용이 있고 비상업용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섹터 부분에. 그래서 비사업용은 장치 신고만 하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러나 사업용은 장치 신고도 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 그러니까 자격증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죠. 비행 승인은 상황에 따라 틀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은 장치 신고도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상인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있고요. 사업용은 장치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비사업용은. 그리고 안정성 인증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요. 사업용은 다 해야 합니다. 장치 신고,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안전성 인증,
그 다음에 조종사 증명, 조종 증명.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이것도. 근데 요 조종사 자격증은 이제 다 가지고 쓸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 비행 승인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항공 촬영 하려면 국방부에 허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었다 나가겠습니다.